네, 이가람의 꽉 찬 수급을 잡아라. 제가 아주 꽉 차 있다고 해서 꽉 찬 걸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엄청 꽉 차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만큼 지난주에 말씀 주신 종목이 그렇게 잘 가고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최근 신고가를 또 앞두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나 플러스를 봤네요. 네,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차트 한번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차트를 좀 보시면 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단 말이죠. 그때가 음봉 때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올라가고 목금 월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장중체육가가 18% 결국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일봉상은 고가를 뚫어내고 있고요. 주봉상 봤을 때도 이전 고가 자리를 넘어가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고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주잔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수주잔고가 이미 지난해 거를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실적 발표를 봤을 때 3, 4분기와 내년도가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미국발 이슈를 받고 있는 만큼 월봉상 이제 턴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21년도 고가 넘어가는 것도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량 다 가져가기엔 조금 상승이 높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추이선상 하시고 나머지 분량들은 신고가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지 말고 반 정도는 수익 보시고 반 정도는 신고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종목 사냥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동안 기관의 수급 흐름 어땠는지 지켜볼 텐데요. 매수를 한 종목 5개 그리고 매도를 한 종목 5개가 있습니다. 먼저 LNF 보도록 할까요? LNF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죠. 양극재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코스모신 소재는 실적은 잘 나왔지만 컨센서스를 월등히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번 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LNF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에코프로비엠이 또 같이 올라가니까 같이 양극재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2분기에도 판가 상승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 이어진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거는 네. 시장에서 생각하고는 이 컨센서스보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눈높이가 너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네. 오히려 밀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적이 잘 나와도 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는 좀 올라갔다 싶을 때는 한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봐놓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 밀린 다음에 그 다음날 리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날 밀렸다라고 해서 당황하기보다 뭔가 수급적으로 엄청 깨지지 않는다면 다음 날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LNF는 그런 관점에서 기관들이 좀 미리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밀당을 해야 되는 LNF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현대 일렉트릭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0% 정도 상향하고 있나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주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지난달하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쪽으로 제가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네.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주잔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주가 반영이 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조선주도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네네. 매출로 인식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시차라는 게 있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시차가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져요. 그 회계 시차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 잔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매출 인식이 빠르게 안 되고 있는 이런 시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하반기와 내년도에 실적 인식이 지금보다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런 잔고 추이를 보면서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
확실한 모멘텀이 결국 수주란 말이죠. 그 수주가 쌓여가고 있는 종목들로 기관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주 관련해서 최근 시장에서 LNG선 관련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대미포조선, 한국카본도 그거랑 같은 비율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발표 보니까 2분기 실적 발표 때 컨센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적자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흑자 전환에 대한 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오늘도 신고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대미포가 신고가로 올라가다 보니까 본연의 사업하고는 한국카본까지 네. 대표적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조선 쪽이랑 에너지 관련 섹터가 지금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또 신재생에서 가장 필요한 변압기를 하고 있고 현대미포와 한국카본은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기관 쏠림이 있다는 얘기는 기관 자체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IT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그러면 확실한 투자처는 결국 이쪽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5거래 동안 이쪽에서 모아가다 보니까 주가도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까지 매수 탑5 이렇게 봤고요. 그럼 매도 중에서 심택이 보이는데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 맞죠? 그렇죠. 이 심택이 사실 조금 억울하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컨센 대비 23%가 넘어가는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란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 올라간 다음에 다음날 갭상승하고 나서 바로 밀려버려요. 그러더니 오늘까지 밀립니다. 이게 공매도가 엄청 쌓여가고 있어요. 심택에.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치게 되면 기관들이라도 잡아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연기금도 같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종목이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판 쪽이 뭔가 좋아지려다가 심택이 또 치고 못 가니까 다른 기판들이 약간 멈칫하고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매도 추이도 좀 같이 보고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올 때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놓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도 종목 중에 마지막에 있는 호텔신라 이것도 컨센 상회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것도 호텔 신라도 그런데 제가 호텔 신라 제가 신라 호텔을 되게 자주 가거든요. 되게 좋겠다. 좋아합니다. 되게 부자신가 좋아하고 봐요. 특히 요 수영장, 네. 수영장에서 먹는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망고 빙수 또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이게 수익률이 좋으시니까 네, 그런 이거 데도 제가 그래서 가시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라서 이게 이 종목에 대한 애착이 좀 있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호텔이 너무 호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면세점이 아직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문제인 게 면세점을 가는 이유가 면세 받으면서 조금 싸게 사기 위해 가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면세품들은 결제를 달러로 하죠. 네. 달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면세점은 갔는데 면세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 면세가 나와서 깎아지는 만큼 환율을 환율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면세를 받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도 외국 나갈 때 면세 많이 써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조금 좀 아직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따이공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면세점 쪽에서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미 호텔업 자체가 호황이고 면세점만 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면 오늘 파라다이스가 올라갔던 것도 일본인 VIP가 확인했기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따이공 쪽이나 중국 쪽에서의 면세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심 있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수급 좋은 탑픽 어떤 걸까요? 오늘은 좀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심택 말씀드렸는데 심택은 기관 매도라고 했어요. 근데 대덕전자하고 또 다른 기판 종목 하나 같은 경우는 연기금과 상업펀드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연기금이 오늘 조금 더 많이 좀 매수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대덕전자에서 좀 포인트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이 종목은 기판을 합니다. 기판에서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있고 암코도 있고요. 해외사도 거래처가 있는데 전장용 FCBGA 이쪽으로 지금 많이 좀 몰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장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게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버향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 서버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암코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24년도에 아마 개발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황 자체도 좋고 대덕전자의 전망 자체가 전장 쪽으로 좀 쏠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할 수가 있다. 근데 요것도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한 3.9% 정도 상회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오. 그건 완전 서프라이즈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전보다도 엄청난 성장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 눈높이가 이 컨센 대비보다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 컨센이 되게 낮죠, 생각보다. 네. 서프라이즈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막 플러스 200 몇, 예, 100 그래서 이게 컨센 대비보다 한 10%에서 20% 이상만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심택은 밀렸지만 대덕전자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계 관계자한테 들은 것 따르면 심택보다는 대덕전자로 물량이 조금 더 몰려갔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덕전자는 컨센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대덕전자를 시적 기대감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덕전자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수 자리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750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전가는 29,750원. 목표가는 31,800원 자리인데 이 자리가 약간 정고점 가는 그런 부근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1,800원, 네. 손절가로는 27,500원 자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차트 하겠습니다. 보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근데 이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올라가 준다면은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내려간다면 요 자리인 건데 결국은 시적이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하지. 제가 세워드린 전략 중요하지만 시적 발표 이후에 반응을 보이면서 올라가 줄 거냐. 3.5보다 높게 나오냐? 그렇죠. 높게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증시의 반응이거든요. 요즘에는 컨센 대비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밀려버리면 밀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발표하고 나서 증시의 반응이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보유로 가시지만 발표하고 나서 만약에라도 밀린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대응을 리스크 조절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택보다 좋은 대덕전자 가격 전략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9,750원, 목표가는 31,800원, 손절가는 27,500원입니다.